하루는 마트에 담배를 사고 나오는데 내 앞 계산대에 낯익은 여자가 서 있다. 아니 이럴 수가. 바로 옆집 아줌마다. 난 본래 타고난 장난기가 발동하여 그녀의 어깨를 살짝 치자 그녀가 놀래서 고개를 획하고 돌린다. 아줌마, 저 창식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어머, 난 또 누군가 했네. 나를 확인하고는 그녀도 살포시 웃으면서 어머, 창식이구나. 호호호호. 왜 웃으세요? 제 얼굴에 뭐가 묻기라도 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이제 꽤 어른스러워 보여서.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한참 동안 훑어보았다. 너무 쳐다보시는 거 아니에요. 남들 보면 어쩌시려고. 호. 내가 그랬어? 잠깐 미쳤나 봐. 요즘 따라 남자 생각이 많이 나서 그런가 호. 참나. 내가 무슨 남자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맨날 꼬맹아, 꼬맹아라고 불렀으면서. 그건 너가 정말 꼬맹일 때 그랬던 거고. 그럼 지금은 꼬맹이가 아닌가요? 그렇지. 꼬맹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컸지. 그나저나 아줌마도 한동안 못 본 새 엄청 이뻐지셨는데요. 요즘 관리받잖아. 운동도 꾸준히 하고 나도 이제 좀 달라져야지. 갑작스런 심경의 변화에는 다 이유가 있다던데. 애인이라도 생겼어요? 애인은 무슨 그런 게 아니라 나 얼마 전에 이혼했잖아. 이혼을요? 아저씨랑 그리 좋다고 맨날 붙어 지냈으면서 동네에서 꽤 인고 부부로 소문이 난 터라. 그들의 이혼은 나로서도 무척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아줌마 좋다고 편지로 고백한 거 생각나세요? 그게 아마 발렌타인데이 때였나? 아마 그럴걸요. 제가 어릴 때 아줌마 짝사랑했었잖아요. 그러고 보니 그러네. 그게 벌써 10년도 훨씬 넘었어. 세월 참 빠르다, 그치? 네, 그때 생각나세요? 아줌마가 저한테 나는 유부녀라서 왜 고백을 받아줄 수 없어. 미안해 그랬던 거요? 내가 그랬었나? 네, 그때 아줌마한테 차여서 상처받고 얼마나 울었게요. 너가 그리 진심인 줄은 몰랐네. 울기까지 하고 말야. 그나저나 아주머니는 그때보다 더 예뻐져서 큰일이에요. 거짓말인 줄 다 알아. 그래도 기분은 좋네. 이제 이혼하셨으니 유부녀 아니시죠? 뭐야, 너 나한테 장난치려고 그러지? 그때도 지금도 장난 아니에요. 그나저나 자꾸 이뻐져가면 다른 놈이 넘보게 되고 그때는 경쟁자가 나타나 삼각관계가 되면 곤란해지는데. 걱정 마. 나 아직은 남자 만날 생각이 전혀 없거든. 혹시 모르니 아줌마한테 앞으로 잘해야 되겠네. 얼마나 잘하나 두고 봐야겠어. 호호. 나 같은 여자를 어디서 만나겠어. 눈이 큰 하얀 바탕의 검은 눈동자에 오늘은 속눈썹을 하였고 옆은 화장을 한갸름한 얼굴. 그녀의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거 저 주세요. 집까지 들여다 드릴게요. 그녀는 머뭇거리더니 별로 무겁지도 않은데 그러길래 얼른 그녀가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집까지 걸어가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이혼하느라 그동안 바빴다. 너가 집에 온 줄도 몰랐다. 어쩜 이 동네를 떠나야 할지도 모르겠다. 현관 앞에 짐을 두고 가라는 걸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뭐든지 한번 시작한 건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 남자다운 거라고 했더니 그녀가 귀엽다며 깔깔대며 웃더군요. 난 현관에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 아줌마, 이거 어디에 둘까요? 저기, 주방 냉장고 앞에 두면 돼. 깍두기 담으시려고요? 응. 우리 영숙이가 라면을 엄청 좋아하잖아. 라면 먹을 때 꼭 옆에 깍두기가 있어야 하거든. 나도 아줌마 깍두기 엄청 좋아했었는데. 그래, 깍두기 담그면 좀 가져다 줄게. 감사합니다. 그럼 영숙이랑 둘이 사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동네 소문나기 전에 이사 가려고 집 알아보고 있어. 그래요. 가까이 살면 좋은데 이사 간다니 좀 아쉬운데요. 옆 동네로 알아보고 있어. 영숙이 학교나 학원 문제도 있어. 어차피 멀리는 못 가. 그건 다행이네요. 근데 넌 언제 내려왔어? 보름 정도 됐어요. 그랬구나. 우리 못 본지 꽤 됐지? 그쵸. 제가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복학하고 졸업하고 그때까지 한 번도 못 봤으니 5년은 된 것 같은데요. 그러게 못 본 사이 창식이 인물도 더 좋아진 것 같고 남자다워졌어. 정말요? 그럼 제가 고백하면 받아주실 건가요? 아이고, 징그러워. 생각만 해도 소름 돋을 것만 같은데. 좀 아쉽기는 해도 어쩌겠어요. 포기해야겠네.
암튼 앞으로 자주 보면서 지내자. 그럼 자주보다 정들어 정분나는 건 상관없죠? 창식이는 어릴 때부터 집요한 데가 있어. 그러니 공부도 잘했겠지만. 맞아요. 저 포기를 모르는 남자예요. 아줌마, 혹시 그거 아세요? 뭐길래 뜸을 들여 어서 말해봐. 저 체력도 지칠 줄을 모르는 남자거든요. 지금 체력 좋다고 내 앞에서 어필하는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자꾸 가스라이팅이라도 해야 남자로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체력이 좋다니 조금 달라 보이나요?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잠깐 앉았다가 시원한 커피도 한잔하고. 지금 집에 가봐야 할 일도 없잖아. 그럴까요? 나는 자연스럽게 거실 소파에 몸을 기댔다. 잠시 후 그녀는 가거름이 듬뿍 들어가 있는 아이스 커피 한 잔을 타와서 건네주더니 내 옆으로 비스듬히 앉았다. 아줌마는 집도 이쁘게 잘 꾸미고 외모도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그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살다 보니 창식이 한테 별소리 다 듣네. 바쁜 사람을 내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는 건 아니지? 전혀요? 저 가진 게 시간뿐이잖아요. 얼마 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졌거든요.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네, 제가 차였어요. 그랬어. 우리 창식이 키도 크고 인물이 훤해서 여자들한테 인기 많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저도 제가 왜 차였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전화해서 물어봐. 왜 그랬는지. 연락이 안 돼요. 환승이별 당했거든요. 어머나, 너도 힘들었겠다. 네, 그쵸. 그래서 짐 싸들고 집에 내려온 거예요. 그랬구나. 그럼 이제 서울에 안 가? 1년 휴직했는데 정근 신청되는 거 봐서요. 뭐, 여자 때문에 휴직까지 했다고? 그게 여친이 아무래도 제 회사 동기랑 바람난 것 같아서요. 참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저 그렇게 인기 없어요. 아줌마처럼 이뻐해주는 여자가 잘 없던데요. 그래? 내 눈에는 창식이가 최곤데. 최고면 뭐예요? 남자로는 안 보인다면서요. 그녀가 아무 말 없이 살며시 미소를 짓고 있길래 나는 그녀 얼굴을 뚫어져라 봤다. 민망하게 아줌마 얼굴을 왜 그리 쳐다봐. 뭐 어때서요. 쳐다본다고 닳는 것도 아닌데. 그래. 실컷 봐라 실컷 봐. 우리가 이럴 때 아님 언제 또 보겠어. 이참에 나도 창식이 얼굴이나 제대로 한번 봐야겠네. 창식아, 혹시 내일 시간도 괜찮아? 왜요? 저야 남는 게 시간이죠. 잘 됐네. 내일 부동산에 집 알아보러 가는데 같이 갈래? 제가 애인도 아니고 남편도 아닌데 왜 같이 가요? 너 이럴 거야? 아줌마가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 요즘 전세 사기니 부동산 사기니 말도 많잖아. 혼자 가기 무서워서 그렇지. 그녀의 말에 피식 웃으며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래요. 그럼 저한테 뭐 해주실 건데요? 너 자꾸 치사하게 그럴 거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물었다. 그래. 그럼 말해봐. 뭘 원하는데? 데이트권이요. 데이트권? 네. 저랑 일주일에 한 번씩 석 달 동안 단둘이 데이트하는 조건이요. 어때요? 석 달이나. 조건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하긴요. 총각이 아줌마 데리고 놀러 다니면 아줌마도 좋은 거죠? 그녀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웃으며 말했다.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지 뭐. 아싸. 너무 쉽게 넘어오니 재미없는 걸. 뭐야. 자꾸 놀리기야. 그렇게 다음 날 그녀와 함께 부동산을 가기 위해 만났다. 그녀는 화사한 하늘색 원피스에 살색 스타킹을 신고 있었다.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나왔어요? 뭐, 평소처럼 하고 나온 건데. 창식아, 너가 운전할래? 네, 그러죠. 일주일 동안 함께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집을 알아보았다.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가끔 저녁도 함께 먹었다. 마치 데이트를 하듯 자연스럽고 편안한 시간이었다. 창식은 문득 생각했다. 그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올해 33살 남자입니다. 몇 개월 전에 5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휴직하게 되었어요. 그만둔 이유는 입사 동기였던 여친 때문이었죠. 1년 넘게 잘 만나오다 뜬금없이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이유를 물어도 말해주지 않고 헤어지자는 말만 메시지로 보내왔더군요. 이후 제 연락도 받질 않았고요. 어쩌다 회사에서 마주치면 모른 척을 하는데 그게 너무 슬펐습니다.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저랑 가깝게 지내던 직원과 사귄다는 말이 제 귀에 들여왔고 상황을 한번 돌이켜보니
환승이별 당한 게 분명했습니다. 믿어왔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회사 다니기가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회사에 휴직 신청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왔죠.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슬픔에 빠져 있는데 그날은 마침 비가 많이 내리고 기분도 안 좋아서 혼자 방구석에서 치맥 한잔 하려고 슈퍼에 맥주를 사러 갔는데 거기서 옆집 아줌마 진숙 엄마를 만났던 겁니다. 마치 운명처럼 말이죠. 그녀가 저희 첫사랑 상대였거든요. 저를 보더니 와락 껴안으며 반겨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저를 아들처럼 챙겨줘서 그녀의 집을 내 집 마냥 드나들며 가깝게 지냈거든요. 그러다 제가 사춘기가 오면서부터 멀어졌고요. 그때는 너무 순진해서 아줌마 눈만 마주쳐도 부끄러워 도망을 가고 숨고 그랬거든요. 아줌마가 뭐 사러 왔냐길래 심심해서 간식거리나 사러 왔다고 하니 몸에도 안 좋은 걸 뭐하러 먹냐며 안 그래도 비가 와서 부침개 할 거라고 그거 먹으러 오라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치킨도 한 마리 시켜놨고 혼술하고 낮잠이나 자야겠다고 했더니 그녀가 혼을 내시더군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무슨 혼술이냐고, 아줌마 안 보고 싶었냐고 그러대요. 엄청 보고 싶었죠. 솔직히 그녀는 내 눈에 여전히 이뻤거든요. 그래서 살짝 설레기도 했네요. 근데 왜 연락 한 번 안 했어? 하하, 어릴 때 아줌마가 저 상처 준 거 기억 안 나세요? 내가 언제 저 아줌마한테 고백했다가 차였잖아요. 호호, 그것 때문에 연락 안 했다고. 그럼요, 남녀 사이는 확실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참나, 너가 그렇게 말하니 어이가 없네. 장난이고요. 사실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아줌마 앞에 나타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그녀의 짐도 들어줄 겸 그녀를 따라 집으로 갔죠. 그녀는 내가 유치원생 때부터 알고 지냈으니깐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네요. 근데 아줌마가 5년 전부터 남편과 주말 부부로 지내오다 얼마 전 이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끓어오르기 시작을 하더군요. 이제 유부녀가 아니네. 겉으론 위로하는 척했지만 속으론 좋았어요. 그러다 아파트 전셋집 알아보는데 동행하면서부터 둘 사이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물론 남녀 사이로 말이죠. 이후 아줌마는 매일같이 제 점심상을 차려 절 자기 집으로 부르셨죠. 창식아, 밥 먹으러 와. 근데 하루는 아줌마가 일부러 나를 노리고 그랬는지 좀 야시시한 원피스를 입고 있더라고요. 평소와 다른 모습에 깜짝 놀라 나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키고 말았죠. 그녀는 이사를 가게 되어 기분이 심란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분위기 전환 삼아 스타일을 바꿔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술 한잔하고 싶다 하여 마시다 보니 해가 지더라고요. 진숙이는 언제쯤 들어오냐 물었더니 친구들과 서핑하러 갔다나? 암튼 동해 쪽으로 여행을 갔다고? 오늘 집에 안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줌마도 대낮부터 저랑 술을 드신 듯 했어요. 그리고 술에 취한 아줌마가 여자친구랑 왜 헤어졌냐고 집요하게 물어보셨어요. 그냥 솔직하게 1년 넘게 만나오다 보니 재미가 없어 차였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정확히 언제 헤어졌냐? 어떤 스타일 여자 좋아하느냐?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솔직히 한잔하고 무릇한 생각도 했었고 술 기운에 거침없는 드립을 사정없이 날렸습니다. 사실은 여친이랑 속궁합이 안 맞아서 헤어진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안 맞았길래 그걸로 차였어. 갑자기 그녀가 눈이 커지더니 진지한 모습으로 집중하는 게 보였어요. 아줌마, 이런 얘기 좋아하세요? 그럼 나 야한 얘기 엄청 좋아해. 그냥 제가 여자 경험이 별로 없어서 여친한테 부족했나 봐요. 대충 알겠다. 뭐려,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안 봐도 견적이 딱 하고 나오잖아. 문제는 바로 너야. 창식이 너의 자신감 없는 지금 모습만 봐도 둘 사이가 뭔지를 알겠다. 서로 취향이 너무 달라. 그렇다고 한쪽이 양보해서 맞춰주는 것도 아니고 말야. 내 말이 맞지? 네, 서로 자존심 때문에 싸우기 바빴죠 뭐. 그래, 창식이 너부터 바뀌어야 해. 그럼 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디테일한 얘기까지 하며 여자들은 어떤 걸 좋아하느냐, 뭐가 가장 문제냐 등등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는 자기가 선생님이 된 양 설명해주기 시작하면서 대화의 농도는 점점 깊어져만 갔고 서로의 비밀 친구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녀와 만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였어요. 그녀의 딸 진숙이가
호주로 2년간 유학을 가게 되었죠. 어느 날 그녀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숙이가 유학 가면 혼자 지내기 너무 외로울 것 같아. 창식이가 우리 집에 들어와 살면 어떨까? 저로서는 망설일 이유조차 없었어요. 그때는 서로 눈만 마주쳐도 꿀이 뚝뚝 떨어지던 시절이었으니깐요. 당연히 좋다고 대답했고 그렇게 둘의 동거가 시작되었죠. 신혼처럼 행복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은 순식간에 흘렀고 어느덧 진숙이의 귀국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창식아, 곧 진숙이가 돌아오는데 우린 어쩌면 좋아? 난 너랑 떨어져 지내기 싫은데.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어요. 떨어져 지내게 된다면 더 이상 인연이 이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거든요. 진숙이의 귀국이 다가올수록 불안함과 설렘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죠. 사랑을 감추며 불안 속에 살기보다는 손을 맞잡고 세상 앞에 서기로 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신한 이상 당당히 우리의 관계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다.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